천박한 것들. 짝! 뺨을 때리는 소리가 반찬 가게를 갈랐습니다. 60평생 고개 숙이고 산 여자가 딸 앞에서 순식간에 쓰레기 취급당했죠.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한 대가 누구의 인생을 끝낼지 말입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때는 그날 아침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부산 서면 재래시장. 김정숙은 배추 앞에서 잎을 하나하나 뜯어보고 있었어요.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가? 다른 데는 더 싸던데. 할매, 장사 좀 하자. 매일 그러시네. 검은 패딩 점퍼에 낡은 운동화. 머리엔 푸른색 수건을 둘러쓴 차림이었죠. 영락없는 시장 단골 할머니였습니다. 상인들은 그녀를 까탈쟁이 김씨라 불렀어요. 채소 하나 사도 흠집을 찾아내고 100원 단위로 계산기를 두드리는 걸로 유명했죠.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녀의 헐렁한 점퍼 안주머니에 매달 임대료 입금 알림이 쌓인다는 걸요. 김정숙, 올해 69. 부산 서면 상가 건물 세 채의 주인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을 사고로 잃고 딸 하나 살리겠다고 김밥 장사를 했어요. 새벽 4시부터 단무지 써는 일로 하루를 시작했죠. 밤 11시가 넘어서야 포장마차를 접었습니다. 손가락에 굳은 살이 박이고 허리가 휘어지도록 일만 했어요. 그렇게 10년을 버텼습니다. 그 돈으로 산 낡은 다가구 주택이 재개발로 금싸라기 땅이 됐죠. 하지만 정숙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시장통을 돌며 100원을 아꼈고 남들 눈에는 그저 평범한 할머니였어요. 건물 관리는 김 변호사에게 맡겼습니다. 월세 수금, 계약 갱신, 건물 유지까지. 정숙은 세입자들 얼굴조차 모르고 지냈죠. 세입자들은 건물주가 해외 사업가라고 믿었어요. 정숙이 그렇게 숨어 지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돈 냄새만 나면 달려드는 사람들이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딱 한 곳만은 달랐습니다. 3년 전 결혼한 딸, 지민이가 있는 곳이었어요. 사위는 인터넷 쇼핑몰을 한다더니 1년도 안 돼서 망했습니다. 엄마, 나 어떡해. 집까지 넘어갈 것 같아. 울먹이는 딸의 전화를 받고 정숙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돈을 주면 간단했습니다. 하지만 사위의 자존심이 걱정됐죠. 그리고 무엇보다 사돈댁이 딸을 돈줄로 볼까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정숙은 은밀하게 일을 꾸몄습니다. 자신의 건물 1층 상가를 시세의 절반값에 내줬어요. 물론 건물주가 장모라는 사실은 철저히 숨겼죠. 해외 투자자 청년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래요. 사위는 신이 나서 반찬 가게를 열었습니다. 입지도 좋고 임대료도 싸니 장사가 잘 됐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딸은 전화할 때마다 밝게 웃었어요. 엄마, 가게 잘 돼. 걱정 마라. 정숙은 안도했습니다. 제가 만든 그늘 아래 딸이 행복하다고 믿었죠. 그런데 어제 아침이었습니다. 시장에서 두부를 사던 정숙의 전화가 울렸어요. 여보세요? 지민아. 엄마. 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왜 그래? 어디 다쳤어? 아니야.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너 우는 거지? 무슨 일 있어? 감기 걸려서 그래. 끊을게, 엄마. 뚜뚜뚜.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하지만 정숙의 귀엔 여전히 수화기 넘어 소음들이 맴돌았어요. 그릇 부딪히는 소리, 고함치는 목소리들, 그리고 결정적으로 빨리빨리 좀 해. 날카롭게 내지르는 여자 목소리. 분명 임신 8개월 딸을 향한 거였습니다. 정숙의 손이 떨렸어요. 설마 저 무거운 몸으로 가게 일을? 혹시 험한 꼴을 당하는 건 아닐까? 집으로 돌아와도 불안했습니다.
물을 마셔도 목이 타들어갔어요. 결국 정숙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봐야겠다. 내 눈으로 확인해야 해. 옷장을 열었습니다. 아끼던 회색 정장을 꺼내려다 멈췄어요. 3년 전 결혼식 때가 떠올랐거든요. 정숙은 그날 제대로 차려입었었죠. 남색 한복에 진주 놀이개, 머리도 파마를 하고 화장도 했어요. 사돈 박순자는 그날 정숙을 보며 말했었죠. 어머, 사돈 어른, 품이 있으시네요. 겉으로만 예의 바른 말투였지만요. 하지만 오늘은 달라야 했습니다. 제대로 차려입고 가면 사돈이 겉으로만 예의 바르게 굴겠죠. 진짜 속내를 보려면 낮게 가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의 본색이 보이니까요. 정숙은 평소 입던 검은 패딩을 다시 입었어요. 낡은 운동화를 신고 머리도 대충 묶었습니다. 화장도 하나도 안 했죠. 거울 속 모습은 영락없는 시골 할머니였습니다. 3년 전 결혼식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지민아, 기다려라. 엄마가 간다. 택시를 탔습니다. 서면 상가로 가는 20분이 마치 20년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창밖으로 자신의 건물이 보였습니다. 5층짜리 상가 건물. 1층엔 우리 집 반찬이란 간판이 보였죠. 저 안에 제 딸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안에 제 인생을 뒤흔들 그 여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매, 저기 가서 뭐 하시게? 택시기사가 백미러로 정숙을 힐끔거렸습니다. 정숙은 주머니 속 낡은 휴대폰을 꼭 쥐었어요. 그 안엔 매달 임대료 입금 문자가 가득했죠. 네. 잃어버린 걸 찾으러 갑니다. 그게 딸의 웃음인지 정숙의 자존심인지 아직은 알 수 없었습니다. 택시가 건물 앞에 멈춰 섰어요. 정숙은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반찬 가게 유리문을 밀었습니다. 띵동. 문 열리는 소리와 함께 뜨거운 김이 확 끼쳐왔어요. 점심시간이라 가게는 손님으로 가득했습니다. 포장 주문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카운터 앞에 줄을 서 있었죠. 정숙은 고개를 숙이고 구석진 자리로 갔어요. 그리고 천천히 가게 안을 둘러봤습니다. 네, 시금치 무침 2개요. 안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숙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딸, 지민이었어요. 남산만 한 배를 힘겹게 내밀고 양손엔 반찬 용기가 가득 담긴 바구니를 들고 있었죠. 임신 8개월 몸으로 무거운 짐을 나르고 있었어요. 발은 퉁퉁 부어 슬리퍼 밖으로 빠져나와 있었고 이마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여기 콩조림이요. 지민이 손님 테이블에 반찬을 내려놓다가 배가 걸려 비틀거렸어요. 아이고, 조심 좀 하지. 손님이 짜증을 냈습니다. 지민은 연신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죠. 정숙은 숨이 막혔습니다. 내가 어떻게 키운 딸입니까? 생선 한 토막 구워도 뼈를 발라줬고 무거운 것 들지 말라고 했던 내 딸이에요. 그런 내 새끼가 남들 시중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내가 내준 내 건물에서 말이죠. 아, 포장이 왜 이렇게 느려? 카운터 쪽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튀어나왔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화려한 분홍색 니트를 입은 50대 여자가 보였습니다. 제 사돈 박순자였어요. 하지만 박순자는 정숙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3년 전 결혼식 때 본 정숙은 단정한 한복에 화장한 모습이었거든요.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은 낡은 패딩에 맨 얼굴인 촌스러운 할머니였죠. 박순자는 잠깐 정숙을 훑어봤지만 그냥 손님 중 하나려니 생각했어요. 손에는 계산기를 들고 귀엔 커다란 금귀걸이를 달고 있었죠. 얼굴엔 화장이 떡칠돼 있었고 손톱엔 빨간 네일이 번들거렸어요. 그 돈이 다 누구 덕분에 버는 겁니까? 정숙이 시세 절반의 임대료를 받아준 덕에
저 여자가 저렇게 호의호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은혜 입은 사돈은 여왕처럼 카운터에 앉아 있고 은인의 딸인 제 자식은 만삭의 몸으로 노예처럼 구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 배가 좀 당겨서요. 지민이 식은땀을 흘리며 테이블을 짚었어요. 배가 당기긴 뭐가 당겨. 박순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옛날 우리 때는 농사일 하다 애 낳고 바로 이랬어. 유난 떨지 마. 정숙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지금 나서면 딸만 더 고생할 테니까요. 그때 주방 쪽에서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와르르. 또 뭘 깨먹은 거야? 박순자가 벌떡 일어나 주방으로 향했어요. 정숙도 몰래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주방 바닥엔 깨진 접시 조각이 흩어져 있었고 지민이 쪼그려 앉아 주워 담고 있었어요.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조심은 무슨, 손에 힘도 없어? 박순자가 지민의 등을 툭 쳤습니다. 지민이 앞으로 휘청거렸어요. 정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딸 앞으로 성큼 다가갔어요. 박순자가 정숙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뭔가 낯익은 것 같기도 한데. 아니, 설마. 결혼식 때 본 사돈 어른은 한복 입고 화장한 품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그냥 촌스러운 노인일 뿐이었죠. 누구세요? 여기 손님 외출입 금지인데. 지민이 친정 엄마입니다. 박순자의 눈이 잠깐 커졌어요. 친정? 엄마? 그럼 사돈 어른? 하지만 너무 모습이 달라서 확신이 서지 않았죠. 박순자는 고개를 가웃거렸습니다. 아이고 사돈, 오시면 미리 연락 좀 하시지. 의심 가득한 목소리였어요. 정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민이가 힘들어 보여서요.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박순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도와주시겠다고요? 그럼 저기 설거지 좀 해주세요. 산더미처럼 쌓여 있거든요. 정숙은 주방 구석으로 향했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그릇들. 엄마 안 돼. 내가 할게. 지민이 황급히 다가왔지만 정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다. 엄마가 다 할게. 정숙은 천천히 고무장갑을 꼈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물에 손을 담갔어요. 속에선 천불이 나는데 손끝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죠. 물 좀 아껴 쓰세요. 수도세가 공짜로 나오는 줄 아세요? 박순자가 뒤에서 핀잔을 줬습니다. 정숙은 묵묵히 그릇을 닦기 시작했어요. 그릇이 깨질 듯 뽀드득 소리가 났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점심 장사가 끝나고 브레이크 타임이 됐는데도 정숙은 허리 한번 펴지 못했어요. 사돈 어른, 이제 그만하시고 저기 무 좀 씻어주세요. 박순자가 또 일을 시켰어요. 정숙은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물을 씻으며 정숙은 생각했어요. 평소엔 얼마나 더 심했을까? 만삭인 지금도 이 정도인데 배가 작았을 땐 더 혹독했을 거예요. 그때 카운터 쪽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전화 갔다 올게요. 정숙이 고개를 들어보니 30대 남자가 보였어요. 사위, 재훈이었습니다. 어디 가게? 친구 만나고 와야 돼요. 장사 바쁜데 놀러가? 금방 올게요. 재훈은 박순자의 잔소리를 듣는 둥 마는 둥 휴대폰만 보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지민이 그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눈빛에 서운함이 가득했죠. 정숙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쟤는 뭐 하는 거야? 아내가 저렇게 힘든데. 친구 만나러 간다고요? 잠시 후 저녁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사돈 어른, 저기 양파 좀 까주세요. 박순자가 양파 자루를 툭 던졌어요. 정숙은 양파를 까기 시작했습니다.
매운 양파향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하지만 이 눈물은 양파 때문이 아니었죠. 지민아, 너는 포장이나 해. 배 무거운데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박순자가 지민에게 말했습니다. 겉으로는 배려하는 척이지만 목소리엔 짜증이 묻어 있었어요. 지민은 조용히 포장대 앞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앉아서 하는 일도 만만치 않았어요. 반찬 용기에 담고 비닐로 싸고 스티커 붙이고 손이 쉴 새 없이 움직였죠. 아이고, 동작이 왜 이렇게 느려. 임신이 무슨 병이라고. 박순자가 또 핀잔을 줬습니다. 정숙은 양파 까는 손을 멈췄어요. 참는 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딸을 봤어요. 지민은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일하고 있었죠. 참자. 조금만 더 참자. 지금 내가 나서면 지민이만 더 힘들어진다. 정숙은 이를 악물고 다시 양파를 잡았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손님이 밀려들었어요. 여기 김치찌개 포장이요. 멸치볶음 3개 주세요. 배달 언제 돼요? 주문이 쏟아졌습니다. 지민은 포장에, 박순자는 계산에, 정숙은 설거지와 재료 손질에 매달렸어요. 그때였습니다. 야, 거기 있는 사람. 테이블 좀 닦아요. 박순자가 정숙을 불렀어요. 이제는 아예 이름도 안 부르고 거기 있는 사람이라고 했죠. 정숙은 행주를 들고 홀로 나갔습니다. 손님들 사이를 지나며 테이블을 닦았어요. 누군가 정숙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할머니 새로 들어온 거야? 나이 많은데 저런 일 시키네. 정숙은 듣지 못한 척했어요. 하지만 가슴속에선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죠. 내 건물에서 내가 이런 취급을. 밤 9시가 넘어서야 가게가 한산해졌습니다. 정숙은 주방 구석에 쪼그려 앉아 있었어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고 손가락 끝은 쭈글쭈글했습니다. 지민이 몰래 다가와 정숙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 미안해. 내 때문에. 괜찮아. 엄마는 아무렇지도 않아. 하지만 정숙의 눈에선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 집에 가. 나 혼자 할게. 안 돼. 엄마가 도와줄게. 그때 박순자가 주방으로 들어왔어요. 뭐해요? 일 끝난 것도 아닌데. 거기서 수다나 떨고 지민이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죄송하긴. 빨리 저기 냉장고 정리해. 내일 아침 장 봐야 되니까. 박순자가 지민을 다그쳤어요. 정숙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밤 10시가 되어서야 일이 끝났습니다. 사돈 어른, 오늘 수고하셨어요. 내일도 오실 거죠? 박순자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네, 올게요. 정숙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어요. 밖으로 나오니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정숙은 멀어지는 가게를 돌아봤어요. 환하게 빛나는 우리 집 반찬 간판. 조금만 더 참자. 딸을 위해서. 하지만 정숙의 눈빛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차갑게 서늘하게. 집으로 돌아온 정숙은 거울을 봤어요. 피곤에 찌든 얼굴.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언제까지 참아야 하나.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 변호사였어요. 회장님, 1층 반찬 가게 재계약 건으로 연락드렸는데 안 받으시네요. 아, 미안해요. 좀 바빴어요. 사장님이 임대료 인하를 요청했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임대료 인하. 정숙은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시세 절반도 안 받으면서 딸은 노예처럼 부리고 이제는 임대료마저 깎으라고요? 회장님? 그냥 놔둬요. 지금은 네, 인하 안 해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나중에 다시 얘기해요. 정숙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서 무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렀던 분노가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죠.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참자. 그리고 그때가 되면 정숙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에는 딸의 모습만 맴돌았죠. 퉁퉁 부은 발, 땀에 젖은 이마, 고개 숙인 어깨.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키운 딸인데. 그리고 박순자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임신이 무슨 병이라고. 동작이 왜 이렇게 느려. 거기 있는 사람. 정숙의 주먹이 이불을 쥐었어요. 참아. 조금만 더 참아. 하지만 언제까지 참아야 할까요? 딸이 쓰러질 때까지? 아니면 손녀에게 무슨 일이 생길 때까지? 정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머지않아 폭발할 거라는 걸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모든 걸 끝낼 거라고요. 다음 날 아침, 정숙은 어제보다 더 일찍 가게에 도착했어요. 오, 사돈어른. 일찍 오셨네요. 박순자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어제 딸이 힘들어 보여서요. 좀 더 도와주려고요. 그래요? 그럼 고맙죠. 박순자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공짜 일꾼이 생긴 거니까요. 저기 양념장부터 만들어주세요. 레시피는 지민이한테 물어보시고요. 정숙은 묵묵히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지민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다가왔어요. 엄마, 진짜 괜찮아? 너무 무리하지 마. 괜찮아. 하지만 정숙의 손은 어제보다 더 떨리고 있었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박순자의 말투가 점점 거칠어졌어요. 아니, 이게 양념이에요? 간이 왜 이래요?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다시 하긴 뭘 다시 해요. 재료 낭비하게. 박순자가 양념 그릇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숙였어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가 됐습니다. 재훈이 밖에서 들어왔어요. 어디 다녀온 듯 가벼운 발걸음이었죠. 여보, 배고파? 밥 없어? 주방에 있어. 알아서 먹어. 지민이 대답했습니다. 재훈은 주방으로 가다가 정숙을 힐끗 쳐다봤어요. 장모님, 또 오셨네요. 응. 지민이 도와주려고. 그래요. 엄마, 장모님 밥은 드렸어? 재훈이 박순자에게 물었습니다. 일하러 온 사람한테 밥까지 줘야 돼? 박순자가 코웃음 쳤어요. 재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혼자 밥을 먹으러 들어갔죠. 정숙은 그 모습을 보며 이를 악물었어요. 쟤는 정말 아내 엄마가 밥도 못 먹는데 자기만 먹으러 가다니요. 오후 4시쯤 손님이 잠깐 뜸할 때였어요. 정숙이 주방에서 쉬고 있는데 박순자가 들어왔습니다. 사돈어른. 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박순자가 팔짱을 끼고 정숙을 내려다봤어요. 우리 며느리 좀 제대로 가르치셨어야죠. 일도 제대로 못하고 맨날 힘들다고만 하고. 정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지민이가 임신 중이라. 임신이 뭐 대수라고요. 요즘 애들은 다 유난이에요. 박순자가 한숨을 푹 쉬었어요. 솔직히 우리 재훈이가 불쌍해요. 저런 게 아내라니. 정숙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을 열면 폭발할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사돈 어른도 말이에요. 박순자가 정숙의 옷차림을 훑어봤어요. 차림새 좀 신경 쓰시지. 손님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죄송합니다. 천박하게 사신 티가 다 나네. 천박하게. 그 단어가 정숙의 귀를 때렸습니다. 돈도 없으면서 딸 시집이나 제대로 보내지. 우리 집안 망신만 시키고
박순자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결혼식 때는 그래도 괜찮아 보이던데 역시 빌린 옷이었나 봐요. 정숙의 시야가 흔들렸습니다. 주먹을 쥔 손에서 피가 날 것 같았어요. 어머님, 지민이 황급히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왜 그래요? 사실 아니에요?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말을. 너도 마찬가지야. 천박한 집안에서 자란 게 딱 보여. 천박한. 또 그 단어. 정숙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박순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뭘 봐요? 박순자가 뒤로 한 걸음 물러섰어요. 정숙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거든요. 더 이상 주눅든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차갑고 날카로운 것이 그 눈빛 속에서 번뜩이고 있었죠. 사돈 어른? 박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바로 그때 가게 문이 벌컥 열렸어요. 띵동. 여기 포장 주문이요. 손님 목소리에 박순자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 네. 금방 나갈게요. 박순자가 황급히 홀로 나갔어요. 정숙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 지민이 정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엄마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정숙의 안에서 무언가 끓어오르고 있었죠. 저녁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손님이 몰리기 시작했어요. 포장 5개요. 배달 주문이요. 여기 반찬 리필이요. 정숙은 기계처럼 움직였습니다. 포장하고 설거지하고 재료 손질하고 그때였습니다. 박순자가 포장하던 용기를 떨어뜨렸어요. 와장창. 아이고. 박순자가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정숙을 노려봤어요. 사돈 어른이 부딪혀서 떨어뜨렸잖아요. 네. 전 여기. 거짓말하지 마세요. 손님들이 다 봤어요. 하지만 정숙은 박순자 근처에도 없었어요. 명백한 누명이었죠. 손님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 할머니 안 부딪혔는데? 왜 저러지? 박순자가 정숙 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포장 하나 제대로 못하세요? 천박한 것들. 짝! 박순자의 손이 정숙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귀가 멍할 정도로 뜨거운 손맛이었어요. 정숙의 고개가 휙 돌아갔습니다. 엄마. 지민의 비명이 들렸지만 아득했어요. 재우는 카운터에 서서 그저 바라만 보고 있었죠. 여보, 뭐해? 말려야지. 지민이 외쳤지만 재우는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정숙은 돌아간 고개를 바로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뺨에선 불이 나는 것 같았고 입술이 터져 피맛이 났어요. 수십 명의 손님들이 숨을 죽이고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박순자가 손을 탁탁 털며 말했어요. 진작 이렇게 교육을 시켰어야 했는데 천박한 것들은 이래야 정신을 차리지. 정숙의 안에서 뭔가 뚝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참아야 한다는 끈이 끊어진 거였죠. 정숙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박순자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방금 전까지 주눅 들어있던 노인의 눈빛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곳엔 먹잇감을 노려보는 맹수의 서늘한 안광만이 번뜩이고 있었죠. 박순자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뭐야? 정숙은 천천히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낡고 오래된 폴더폰, 그리고 단축번호 1번을 눌렀습니다. 뚜루루루. 뭐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박순자가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김 변호사님. 정숙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네, 회장님. 수화기 너머로 중년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회장님? 박순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손님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지금 당장 서면 상가 1층으로 오세요. 정숙의 목소리에 냉기가 서렸습니다. 네, 무슨 일이십니까? 올 때 이 가게 임대차 계약서 원본 가져오고요. 계약 해지 통보서도요. 계약 해지라니요? 두 말 안 해요. 10분 드립니다. 그 안에 안 오면 당신 해고해요. 뚝. 정숙은 전화를 끊고 폰을 탁 닫았어요. 그리고 박순자를 향해 빙긋 웃었습니다. 가장 잔인하고 가장 차가운 미소였죠. 들었죠? 10분이에요. 당신이 이 가게 주인 행세할 수 있는 시간. 박순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뭔 소리예요? 못 알아들었어요? 정숙이 한 걸음 다가갔어요. 이 가게 건물주 찾는다며? 내가 바로 그 건물주예요. 거짓말. 박순자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거짓말이라고요? 정숙이 코웃음 쳤어요. 당신네가 매달 입금하는 임대료 250만 원. 20일마다 내 통장에 찍혀요. 박순자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가게 안이 쥐죽은 듯 조용해졌어요. 해외 투자자, 청년 창업 지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내 건물 싸게 내준 거예요. 말도 안 돼. 저 꼴로? 이 꼴? 정숙이 자신의 낡은 패딩을 툭 쳤습니다. 이 꼴이 싫었으면 제대로 대접했어야지. 이 꼴인 사람 뺨을 때리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알게 될 거예요. 박순자가 재훈을 불렀습니다. 재훈이 어슬렁 다가왔어요. 왜 그래요, 엄마? 저 여자가 이상한 소리를 해. 자기가 건물주래. 재훈이 정숙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피식 웃었어요. 장모님, 농담으로 들려? 정숙의 목소리에 냉기가 실렸습니다. 재훈의 웃음이 굳었어요. 장모님, 설마 진짜? 그래, 진짜다. 정숙이 손가락으로 천장을 가리켰습니다. 이 건물 5층까지 전부 내 거예요. 당신네한테 시세 절반도 안 되는 임대료 받아준 것도 우리 지민이 편하게 살라고 내가 한 거고요. 재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럼 지금까지. 그래, 내가 다 도와준 거야. 너 사업 망했을 때 우리 딸이 길바닥에 나앉을까봐. 정숙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런데 당신네는 뭘 했어요? 내 딸을 종처럼 부리고 만삭인 몸으로 혹사시키고 나한테 뺨까지 때렸어요. 가게 안이 쥐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손님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엄마. 구석에 있던 지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정숙이 고개를 돌려 딸을 봤어요. 지민아, 괜찮아. 엄마가 다 해결할게. 그때 가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띵동. 검은 양복을 입은 40대 남자가 뛰어들어왔어요. 뒤따라 서류 가방을 든 직원도 함께요. 회장님. 남자가 정숙을 향해 깊이 고개 숙였습니다. 손님들이 일제히 숨을 들이켰어요. 박순자는 그 남자를 알고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 매달 임대료 입금 확인 문자를 보내는 사람. 계약 갱신할 때마다 만나는 건물 관리인. 그 사람이 지금 저 촌스러운 할머니를 회장님이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김 변호사가 숨을 헐떡였습니다. 서류 가져왔어요? 네, 여기 있습니다. 김 변호사가 노란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정숙이 그걸 받아들고 박순자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박순자 씨. 정숙이 처음으로 사돈을 이름으로 불렀어요. 이게 뭔지 알아요? 박순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파르르 떨릴 뿐이었죠.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서예요. 정숙이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오늘부로 당신네는 이 가게에서 나가요. 안 돼요. 박순자가 비명을 질렀어요. 제발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박순자가 정숙의 바지를 붙잡았습니다. 무릎까지 꿇으며 빌기 시작했죠. 사돈 어른, 저희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일어나세요. 정숙이 차갑게 말했어요. 사부인, 저희가 여기 투자한 돈이 얼만데요? 그냥 쫓아내시면 저희 다 죽어요. 그건 제가 알 바 아니에요. 정숙은 박순자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당신은 내 딸한테 그렇게 했잖아요. 배 아프다는데도 일 시키고 병원도 못 가게 하고.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 때문이 아니라 슬픔 때문이었죠. 내가 얼마나 믿고 이 가게를 내줬는데 우리 딸 편하게 살라고. 월세도 절반밖에 안 받았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죄송으로 끝나요? 정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김 변호사를 향해 손짓했어요. 계약 해지 절차 진행하세요. 오늘 안으로 이 가게 비워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 오늘이요? 박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연하죠. 더 있을 이유 있어요? 정숙이 차갑게 웃었어요. 용역 업체 부르세요. 집기 전부 치워야 합니다. 박순자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이러면 저희 다 망해요. 망해야죠. 정숙의 목소리엔 일말의 동정도 없었어요. 내 딸을 그렇게 망가뜨렸으면 대가를 치러야죠. 그때 재훈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장모님, 제발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게요. 용서? 정숙이 재훈을 쳐다봤어요. 당신은 뭘 했어요? 당신 아내가 저렇게 고생하는데 옆에서 구경만 했잖아요. 재훈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당신 엄마가 제 뺨을 때릴 때도 모른 척 하더니. 정숙의 목소리가 쌀쌀했어요. 당신 같은 사람한테 내 딸 못 맡겨요. 장모님, 지민아. 정숙이 딸을 불렀어요. 지민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응, 엄마. 짐 싸. 우리 집으로 가자. 응. 지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훈이 지민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지민은 손을 뿌리쳤어요. 지민아, 나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지민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나 혼자 힘들 때 어디 있었어? 엄마가 뺨 맞을 때 뭐 했어? 그건 이혼 서류 보낼게. 도장 찍어. 지민이 돌아섰습니다. 정숙은 딸의 손을 꼭 잡고 가게 문을 향해 걸어갔죠. 뒤에서 박순자의 통곡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멈추지 않았어요. 딸을 지키기 위해 이미 모든 결정을 내렸으니까요. 거리로 나오자 시원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정숙은 깊이 숨을 들이켰어요. 엄마. 응? 고마워. 지민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그동안 너무 힘들었지? 응. 정숙은 딸을 꼭 안아주었어요. 이제 괜찮아. 엄마가 다 해결했어. 모녀가 포옹하고 있는 동안 가게 안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용역 업체가 도착했거든요. 집기 전부 반출하세요. 오늘 안으로 비워야 합니다. 김 변호사의 지시가 떨어졌어요. 안 돼요. 제발요. 박순자가 냉장고를 붙잡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인테리어에 3천만 원, 주방 기기에 2천만 원, 총 5천만 원을 들인 가게였어요.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됐습니다. 그날 밤 박순자와 재훈은 텅 빈 가게 앞에 서 있었어요. 재훈아, 우리 어떡해? 박순자가 아들에게 매달렸어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엄마가 잘못한 거잖아요. 재훈은 화만 냈습니다. 내가 언제 장모 뺨을 때리래요? 그건. 박순자는 후회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집으로 돌아온 박순자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명품 가방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샤넬, 루이비통, 에르메스, 전부 할부로 산 것들이었죠. 이것들 팔면 얼마나 되려나? 하지만 대부분 아직 할부금이 남아 있었습니다. 가게가 잘 될 때는 매달 100만 원씩 쓰며 백화점 VIP 고객이었어요. 에스테틱, 네일샵, 고급 식당. 돈 쓰는 재미로 살았죠.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끝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빚쟁이들이 찾아왔어요. 할부금 밀린 거 내세요. 카드값 언제 갚을 건데요? 박순자는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결국 집까지 넘어갔어요. 재훈아, 우리 어디로 가? 친정 가세요. 저는 지방 내려갑니다. 뭐, 너까지 나를 버리는 거야? 엄마 때문에 제 인생 망했어요. 이혼까지 하게 생겼잖아요. 재훈은 짐을 챙겨 집을 나갔습니다. 박순자는 혼자 남겨졌어요. 캐리어에 짐을 쌌습니다. 명품 가방들을 하나하나 넣으며 눈물을 흘렸죠. 한편 정숙과 지민은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었어요. 정숙의 집으로 이사한 지민. 넓은 거실에 햇살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여기 정말 좋다. 지민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편하게 지내. 정숙도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아무 걱정 마. 뱃속 애기만 잘 낳으면 돼. 응, 엄마. 지민은 처음으로 마음 편히 쉴 수 있었어요. 며칠 후, 정숙은 김 변호사를 불렀어요. 1층 상가 어떻게 할까요? 지민이 줄 거예요. 네, 따님께요? 출산하고 몸 회복하면 작은 카페나 베이커리 하라고요. 좋은 생각이십니다. 김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월세는 안 받으실 거죠? 당연하죠. 내 딸인데. 정숙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딸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 그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박순자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회장님, 박순자 씨 근황입니다. 김 변호사가 보고했어요. 집 날리고 친정에 얹혀 산답니다. 아들분도 지방으로 내려갔고요. 그래요? 정숙은 담담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식당에서 설거지 알바 시작했답니다.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미워할 마음조차 없었죠. 그저 제 갈 길을 간 것뿐. 인생은 그렇게 공평한 거니까요. 회장님, 그런데 박순자 씨가 계속 연락을 하는데요. 뭐래요? 용서해 달랍니다. 한 번만 만나 달랍니다. 정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받아요. 전화도 문자도. 알겠습니다. 김 변호사가 물러갔어요. 정숙은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용서, 그게 그렇게 쉬운 건가? 내 딸이 받은 고통, 내가 받은 모욕, 그게 미안하다 한마디로 지워지나요? 정숙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석양이 아름답게 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평온했어요. 딸도 건강하고 마음도 편안했죠. 하지만 박순자를 향한 마음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용서는 아직 멀었어요. 아니, 어쩌면 영원히 오지 않을지도 몰랐죠. 그로부터 2달이 지났습니다. 지민의 출산 날이 왔어요. 새벽에 진통이 시작됐고 정숙은 딸을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5시간 만에 건강한 여자아기가 태어났어요. 축하드립니다. 정숙은 손녀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작고 따뜻한 생명이었죠. 이름은 봄이로 할게요. 지민이 웃으며 말했어요. 한 달 후, 지민은 건강을 되찾았고 1층 카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봄이네 카페, 아담하고 따뜻한 분위기의 카페였어요. 엄마, 드디어 오픈이다. 지민이 신나게 말했습니다. 카페는 첫날부터 손님이 제법 왔어요. 정숙은 카운터 옆에서 손녀를 안고 지켜봤습니다. 행복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카페 유리문 밖에
누군가 서 있었어요. 정숙이 고개를 들어보니 낯익은 사람이었습니다. 박순자였어요. 하지만 예전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옷 대신 낡은 점퍼, 금귀걸이 대신 맨 귀, 화장기 없는 쭈글쭈글한 얼굴. 박순자는 유리문 밖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띵동. 어서 오세요. 지민이 밝게 인사했다가 박순자를 보고 얼어붙었어요. 어머님? 지민아. 박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숙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뭐하러 왔어요? 정숙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사부인. 박순자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나가세요. 여긴 당신 올 곳 아니에요. 제발요. 한 번만 들어주세요. 박순자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손을 내밀어 막았어요. 할 말 없어요. 나가세요. 사부인, 저 정말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박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용서요? 정숙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당신이 우리 지민이한테 한 짓 생각해봐요. 만삭인 몸으로 설거지 시키고 배달 보내고 뺨까지 때렸잖아요. 그건. 그리고 저한테도 그랬죠. 천박하다고 했잖아요. 정숙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습니다. 저는 당신을 용서할 생각 없어요. 절대로. 박순자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사부인, 제발이요. 저 지금 너무 힘들어요. 그게 제가 알 바예요? 정숙은 단호했습니다. 당신이 우리 지민이 힘들게 할 땐 생각 안 했잖아요. 박순자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카페 한가운데서요. 손님들이 웅성거렸어요. 저 사람 뭐야? 무릎까지 꿇네. 사부인, 제발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박순자가 큰 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엄마. 지민이 조용히 정숙을 불렀습니다. 저 사람 내보내도 돼? 정숙이 지민에게 물었어요. 응. 지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었죠? 나가세요. 정숙이 문을 가리켰습니다. 안 나가시면 경찰 부를 거예요. 박순자는 바닥에 엎드렸어요. 사부인, 제발요. 보안 불러요. 정숙이 지민에게 말했습니다. 결국 박순자는 일어섰어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문을 향했죠. 문 앞에서 박순자가 돌아봤습니다. 사부인, 정말 용서 안 해주시는 거예요? 네, 절대로. 정숙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박순자는 고개를 떨구고 밖으로 나갔어요. 띵동. 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카페 안이 잠시 조용했어요. 엄마, 괜찮아? 지민이 정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응, 괜찮아. 정숙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박순자가 터벅터벅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등이 굽어 있었고 걸음걸이는 느렸죠. 하지만 정숙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저 사람이 우리 지민이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절대 용서할 수 없어. 며칠 후 정숙은 동네를 산책하다가 작은 분식집 앞을 지나게 됐어요. 엄마 손 분식이라는 간판, 유리창 너머로 주방이 보였습니다. 그곳에서 정숙은 박순자를 봤어요. 고무 장갑을 끼고 설거지하는 모습, 파마머리는 풀어져 있었고 앞치마는 물에 젖어 있었죠. 예전에 금귀걸이를 달고 화려한 옷을 입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지금은 남의 그릇을 닦고 있었습니다. 정숙이 그 가게에서 했던 일, 지민이 했던 일, 이제 박순자가 하고 있었어요. 정숙은 그 모습을 잠시 보다가 조용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미워할 마음도 없었어요.
동정할 마음도 없었죠. 그저 인과응보일 뿐이었습니다. 저 사람도 이제 알겠지. 남을 함부로 대하면 어떻게 되는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숙은 보민의 카페 앞을 지나갔어요. 손님들이 가득했고 지민이 환하게 웃으며 커피를 내리고 있었죠. 정숙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야. 우리 지민이가 행복한 거. 박순자가 뭘 하든 이제 정숙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다만 한 가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라는 것. 그것만은 확실했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습니다. 보민의 카페는 동네 명소가 됐어요. 따뜻한 분위기와 맛있는 커피로 단골 손님이 점점 늘어났죠. 엄마, 오늘 매출 최고 기록이야. 지민이 신나서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딸 대단하네. 정숙도 흐뭇하게 웃었어요. 손녀 보미는 무럭무럭 자라서 이제 엄마 아빠를 구분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엄마와 할머니를요. 봄아, 할미 온다. 정숙이 손을 흔들자 보미가 까르르 웃었습니다. 완벽한 일상이었어요. 한편 박순자의 삶은 달랐습니다. 여전히 분식집에서 설거지 알바를 하고 있었어요. 하루 5시간, 시급 9,500원. 한 달에 100만 원 남짓 벌었죠. 친정집에 얹혀 살며 명품 가방은 다 팔았고 에스테틱도 네일샵도 포기했습니다. 언니, 언제까지 우리 집에 있을 거야? 친정 동생이 눈치를 줬어요. 미안해. 조금만 더. 박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우는 지방에서 공사판 일을 하고 있었어요. 전화도 끊긴 지 오래였죠. 이혼 서류는 이미 법원에 접수됐습니다. 박순자는 완전히 혼자였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정숙은 지민과 함께 시장에 갔습니다. 엄마, 저기 고등어 싱싱하다. 그래, 사자. 모녀가 생선 가게 앞에 섰을 때 누군가 정숙을 불렀어요. 사부인. 돌아보니 박순자였습니다. 장을 보러 온 듯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죠. 정숙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사부인 그동안 정말 할 말 없어요. 정숙이 차갑게 끊었습니다. 가세요. 제발요. 한 번만 들어주세요. 제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박순자가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반성이요? 정숙이 코웃음 쳤습니다. 당신은 우리 지민이한테 한 짓을 기억해요? 임신부를 하루 10시간씩 일 시켰잖아요. 그건, 그리고 저한테 뺨까지 때렸죠. 천박하다고 했고요. 정숙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저는 당신을 용서할 생각 없어요. 이번에도 말하지만 절대로요. 박순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사부인. 그리고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안 그러면 법적 조치 취할 거예요. 정숙이 지민의 손을 잡고 돌아섰습니다. 엄마 가자. 모녀가 걸어가는 동안 박순자는 그 자리에 서서 울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숙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정숙과 지민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엄마, 오늘도 고생했어. 뭘? 당연한 거지. 두 사람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을 때 지민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정말 용서 안 할 거야? 정숙이 손을 멈췄어요. 응, 안 할 거야. 그래도 조금은 불쌍하지 않아? 불쌍해? 정숙이 지민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너는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데. 배 아프다고 했는데도 일 시켰잖아. 그건, 그리고 엄마한테 뺨까지 때렸어. 그걸 어떻게 용서해?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 사람이 진짜 반성한다면 조용히 살면 돼요. 굳이 우리 앞에 나타날 필요 없어. 지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엄마 말이 맞아. 저녁을 먹고 난 후 정숙은 혼자 창가에 앉았어요. 밤하늘에 별이 총총했습니다. 용서. 정숙은 그 단어를 곱씹었어요. 사람들은 쉽게 말하죠. 용서해 주라고. 다 지난 일이라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딸이 받은 고통, 자신이 받은 모욕, 그게 시간이 지난다고 지워지나요?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용서할 수 없어. 그리고 용서하지 않을 거야. 다음 날 아침, 카페 문을 열자 손님들이 들어왔어요. 사장님, 아메리카노 2잔이요. 네, 금방 만들어 드릴게요. 지민이 환하게 웃으며 커피를 내렸습니다. 정숙은 카운터 옆에서 손녀를 안고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행복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가족이 행복한 것. 박순자가 어떻게 사는지는 이제 정숙에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다만 한 가지,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어디선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계신가요? 참는 게 미덕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이고 계신가요? 아닙니다. 침묵이 미덕이던 시대는 끝났어요. 당신의 존엄이 짓밟힐 때,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다칠 때, 그때는 용기 내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정숙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용서는 의무가 아니에요. 진심 어린 반성이 없는 사과에 굳이 용서로 답할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감정을 지킬 권리가 있어요. 정숙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